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MZ세대들, 소위 말하는 이 3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그들이 이 집회에 열광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전통적인 보수 60대 이상의 태극기 부대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식 구조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지켜와 본 20, 30대 눈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이 법적 처리 과정마다가 너무나 불공정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마는 60, 70대의 불공정성은 법적인 불공정성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측은지심 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사랑으로 그것에 어긋나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럼 20, 30대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그 골자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가? 그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전한길 공무원 강사가 대한민국에 지금 선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정말 여의도에서 이름을 갖거나 기존에 정치를 한다고 뛰어다니거나 아니 다른 영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갖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노량진에서 그 학원 강사로서 일타 강사로서는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판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던 사람이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게 그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뛰어남도 있지만 전달력도 뛰어나지만 그걸 훨씬 넘어서서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을 바란다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수 있는 나라, 자유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으로 번영할 수 있는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이 사회 모든 면에서 다 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20대, 30대들은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회 모든 면에서만 공정과 상식의 코드가 깨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공정과 상식이 깨어진 것이 그들의 실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떠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 전에 일상생활에 그들은 불공정과 비상식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 피해의식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그 분노가 이 집회의 큰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불공정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대녀에 대한 이대남, 20대 여자들에 대한 20대 남자들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가 그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임하면서 군 가산제를 폐지를 하고 동시에 여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군 가산제라는 것은 군인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군 경력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나와서 취직을 할 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군 경력 기간에 대한 이 경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머리수를 계산해서 군대 가는 남자 숫자보다 여성이라는 가족부, 여성이라는 남성의 대개라는 여성이라는 상대를 해서 가족부를 만든다는 게 투표에서 머리수로 계산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가부를 만드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만들고 군가산점제를 폐기했습니다. 그 군가산점제 폐지는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기껏해야 회복됐다고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대군인이 이렇게 채용될 때에, 시험을 칠 때에 군 경력이 2년 이상이면 5점 플러스, 2년 미만이면 3%의 가산점 주는, 그 외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2009년 이명박 때도 병력세를 한번, 군대 가는 사람에 비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에게 병력세를 먹이자라는 걸 조대현 그때 판사였을 겁니다. 그분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또 군복무 학점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군에 복무한 사람은 돌아와서 복학을 하거나 하여튼 어쨌든 수업을 하는 데 있어 학점을 몇 점 이상 딴 거로 인정을 해주자.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학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자는데, 이것도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유야무야 된 게 언론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들이 눈치만 보고 이걸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군가산점제를 폐지했을 때에 이걸 헌재에다 소송을 했지만 뭐 결국 군가산점제 폐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돼서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남들은 다 군대 갔다 오거나 군대 갔다 와서 혜택을, 군필에 대한 혜택을 받거나 군대 가기 전에 처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병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정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두어져 있고 정상적인 일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기관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보상이, 혜택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이, 그때 군대 가지 않고 밖에서 스펙을 쌓는 20대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차별 당하니까 이걸 살려달라고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사실은 아직 그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때 들어와서 군에 대한 월급은 대폭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가산점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한 동시에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얘기는 2006년부터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 편파적인 거다. 여가부가 있으면 남자부도 있어야죠. 저도 그게 100% 동의합니다. 뭐 여성 스스로가 자기들이 약자라는 처지를 만들어가지고 역차별을, 필요할 때는 역차별 당하는 프레임으로 쓰고 또 필요할 때는 역차별을 남성들에게 가하는 프레임으로 쓰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고 그냥 가족부로 하든지, 이거 마지못해 지금 이름 격구 바꾼 게 여성가족부인데 이건 옳지 않다.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대남들이 여가부 폐지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도 그게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기회의 균등이 박탈되었다는 데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대남들이 또 정말 분노하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공정이 이루어지, 제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는 건 이미 국민 모두가 아는 사법부와 그리고 입법부의 행태에서, 심지어 행정부의 행태에서 다 드러났지만, 특히 이 대남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피해를 입는 당사자다. 뭐에 의한 피해?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것에 의해서. 두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안 들어서더라도 이미 문재인 정권 때도 보여준 게 친중국 정책,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게, 단순하게 중국이 싫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중국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시작한 건 김대중 때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은 김대중 때에 그 당시는 못했지만 2003년에 결국 자기 정권을 거의 끝내면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화교들에게, 중국인 그리고 뭐
화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전부 투표를 염두에 둔 행위죠. 그리고 노무현 때 들어와서는 의사들, 의대를 정말 제일 경쟁이 치열한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화교들에게 입학 특혜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실력을 가진 경쟁자가 한국인하고 화교, 중국인하고 경제할 때는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줬다는 겁니다. 그 결정타를 날린 건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들어와서 입국하는 중국인, 국적을 취득하는 중국인, 여기서 일하는 중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화교나 중국인에 대해서 양도세도 면제. 아니 우리는 집사가 팔려면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죠. 얘들은 다주택을 가져도 양도세 면제예요. 심지어 우리는 집을 살 때에 자금 출처를 철저히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단 10몇 평 아파트라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영끌을 하는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또 팔고 또 좀 더 큰 평수로 가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옮길 때마다 적용되는 게 양도세입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도 따지지도 않고 양도세도 면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취득세, 집을 3채 이상 사면은 뭐 취득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플러스 지금 14%가 넘 12.4에 뭐를 더하고 해서 14% 정도나 된다는데 취득세도 면제.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우리와 똑같은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일가 친척까지 다 데려와가 여기서 의료보험 혜택을 입으면서 수술하고 입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권. 이제 선거권은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2007년에 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노무현 때. 이러니까 모든 경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멀쩡한 대한민국 이대남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그들의 기회가 불공정하게 박탈당하고 비상식적으로 짓밟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웅크리고 있었지만 폭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고 기회를 잡겠다는 야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니까 이대남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넌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좌파들은 안 돼. 죽었다 깨나도 더 이상 우리는 친중 정권을 허락해서 안 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비록 70년 전에 잿더미 속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하루에 풀죽 2그릇도 못 먹은 보리죽 2그릇도 못 먹은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들은 체감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게 Far Eastern Korea, 극동 어느 한 구석에서 쥐꼬리처럼 붙어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이들은 정말 체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국가의 위상에 올라가게 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전부 여기 민주당의 강령이 뭐예요? 전부 기본이야.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기본 싫다 이거예요. 자기 역량껏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기가 번 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보장하라. 근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다. 결국 기본소득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는 언론들은 유토피아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 노무현이 부르짖던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같지만 그런 건 없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가지고 포퓰리즘 전국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사기술에 불과하다. 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들은 생활에서 직접
부닥히고 그냥 이념적 추상적인 자유시장경제, 추상적인 민주주의, 추상적인 상식, 추상적인 공정이 아닙니다. 이걸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회 구석구석마다 느끼고 있는 차제에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대통령을 구속을 하고 대통령을 기소를 하고 이 과정 전체가 위법에 위법 법이라는 건 통하지 않는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걸 보니까 이들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정한 분노, 그들의 상식적인 분노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었던 이 불공정과 그리고 비상식에 대한 분노가 폭파될 수 없었는데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게 한 기회를 준 거다 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느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